오늘은 2차 방정식을 다 나갈 건 아니고 2차 방정식 절반만 나갈 거야. 그래서 2차 방정식하고 복소수 절반만 나갈 거고 복소수 나머지만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따라옵시다. 우리 지난번에 유형 13번까지 했고 복소수 78페이지까지 했고 오늘은 유형 14하고 유형 15 음수의 제곱근을 좀 다룬 다음에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한 절반 정도 다룰 거예요. 자, 음수의 제곱근의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 파트인데요. 음수의 제곱근 파트는 이거죠. 예를 들어서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가는 거에 곱셈하고 나눗셈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 이제 곱셈의 경우 루트의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의 마이너스 3 같은 거, 이거 어떻게 하는 게 팁이라고 그랬냐면은 안을 양수로 바꾸고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서 i로 만들어 버리라고 했어요. 그쵸? 따라서 얘는 루트의 2 i 곱하기 루트의 3i, i 바깥으로 빼줘야 돼. 루트 바깥으로 빼줘야 돼. 그래서 얘는 루트 6의 i의 제곱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되는 거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음수가 되면 결론적으로 i 제곱 때문에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옴. 예를 들어서 루트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의 3 같은 경우도 루트의 2i분의 루트 3. 자, 이렇게 해주시고 얘는 루트의 2분의 3 이렇게 하고 i 위 아래다가 붙이면 마이너스 앞에 들어가고 i 여기 들어가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고, 잘 봐. 이 마이너스 2하고 3이 루트 안에서 i가 다시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이 모양을 이론에서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으면 루트의 a 곱하기 루트의 b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때는 루트의 a분의 b에서 a가 0보다 작고 분모가 b가 0보다 큰 경우 루트 a분의 루트의 b는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가 된다라고 이론이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게 유형 14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 음수의 제곱근의 계산은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보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가 되냐면 다른 거는 괜찮아. 다른 거는 괜찮은데 420번처럼 문자가 나오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헷갈린단 말이에요. 문자가 나오는 경우. 문자가 나오는 경우도 안쪽이 음수인지 양수인지 그거 구별해주면 되는데, x가 0에서부터 1까지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보니까 변수들이 1-x하고 x-1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해. 그러면 1에서 x를 뺐으면 요거 부등호 잘 봐. 요식 큰 거에서 작은 걸 뺐죠. 그러니까 1-x는 0보다 큰 양수가 되는 거고, x-1은 작은 거에서 큰 걸 뺐으니까 얘는 음수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식을 보면 루트에 x분의 1 분의 루트에 여기가 1-x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루트에 1-x 분의 x-1 두 개 곱한 거잖아.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루트에 x-1 곱하기 루트에 1-x 마이너스 루트에 마이너스 x 곱하기 루트의 x. 자, 이거 하나씩 해보죠. 첫 번째 단계, 얘는 1-x가 0보다 큰 거야.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거죠. 그쵸? 맞아요? 그러면 밑에 거를 갖다가 1-x 양수로 바꾼 다음 얘를 마이너스를 해준 다음에 마이너스를 해서 양수로 바꿔준 다음 i를 내가 바깥으로 빼라고 그랬지. 그래서 루트에 1-x 이렇게 되죠. 첫 번째 얘는. 그 다음에 곱하기 마찬가지로 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플러스로 바꿔준 다음에 1-x i를 바깥으로 빼줘야 되죠. 그리고 루트에 1-x야. 그럼 얘 두 개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똑같이 생긴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싸사사삭 하고 다 지워져 버리겠죠. 그쵸? 그래서 얘는 뭐가 돼? 그냥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두 개 곱한 건 1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 요거 x-1 같은 경우에는 음수니까 이건 루트에 1-x i로 바꿔주고 곱하기 루트에 1-x로 바꿔주면
얘는 1-xi가 되겠지. 됐어? 요거 마이너스 빼놓고 요거 두 개 곱한 거. 세 번째 x가 양수이니까 루트의 x의 i 곱하기 루트의 x 이렇게 해주면 얘는 xi가 되죠. 됐나요? 그러면 얘에서 얘를 빼고 얘를 빼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1-의 1-x의 윤지 여서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i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잖아요. 됐어요? 자, 다음 필요한 거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로 넘어갈게요. 이쪽이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와. 윤지 저 숙제 검사 이따가 쉬는 시간에 할게. 자, 유형 14번 같은 경우에는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라고 그래서 유형 13번은 여기에 있는 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계산을 하는 거고 계산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유형 15번은 계산 결과를 가지고 거기 있는 미지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그런 거 이제 보자는 거죠. 그래서 421번을 보면은 얘가 0이 아닌 두 실수에 대해서 루트 b분의 루트 a가 마이너스 루트의 b분의 a로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때는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미지수들의 부호를 파악하라는 거야. 따라서 거기 보면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죠. 나머지는 다 되는데 5번 보면은 루트의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의 b. 자, 얘를 봐. a는 0보다 큰데 얘는 지금 음수가 되는 거죠. 그쵸? 음수가 되는 거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 이렇게 해서 루트의 ai로 빼줄게. 이렇게. 그 다음에 b는 0보다 작죠? 루트 A가 어떻게 나와요? 여기가 마이너스 a잖아. 그치? 그 a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죠. 그럼 얘를 양수로 만들어주면서 i를 빼주면 똑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됐어? b는 이미 음수예요. 그쵸? b는 음수야. b는 음수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곱하기 루트에 마이너스 b로 바꿔줘야 얘가 양수가 되는 거고 요건 이렇게 i로 빼주면 되죠. 됐니? 그러니까 이 둘 다 안에가 음수라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야. 자, 그럼 얘는요. i제곱은 마이너스고 루트에 두 개 곱해주면 마이너스 ab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5번이 틀렸지. 왜? 안에 ab 앞에 마이너스가 안 들어가서. 됐나요? 자, 다음 여러분들이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지금 졸립죠? 427번 한번 해보세요. 427번 한번 해봐요. 427번 한번 해봐. 420번 한번 해보자. 다인이 얘는 왜 나오냐? 아, 얘 동아리 면접 갔나? 태희야, 눈을 뜨세요. 누더. 그래서 약간 자라고 그랬잖아. 그치. 일어나가지고 몸 좀 이렇게 풀어. 뒤로 가갖고. 네? 일어나서 몸 좀 쭉 기지개 좀 펴고 풀어. 일어나서 몸 좀 풀어. 앉아있으게 잠들게요. 뭐 어쨌든 몸 좀 풀어가지고 몸을 깨게 하세요. 자, 427번 한번 해봐. 427번. 우리는 있잖아, 수학을 할 때 무조건 문제를 풀기보다는 이거 재료를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추론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푸는 요 바이블 유형원의 B단계 문제는 추론과 연산 어딘가에 중간에 걸쳐져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바이블 유형원의 B단계를 좀 날 따라서 평소에 연습을 좀 해줘야지. 우리는 4월달에도 요 B단계 문제만 다루고 있으면 속 터질 거 아니니. 그래 안 그래? 그쵸? 응? 그래서 잠깐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와 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주말에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같이 봐주니까 제발 나와. 알겠어? 물론 나와서 한 사람도 있어요. 자, 420번 봅시다.
영의 실수 AB에 대해서 가번 조건 이야기하는 것들은 자 루트의 A분의 루트의 B가 마이너스 앞으로 나와서 계산이 됐다는 얘기. 그러면 분모는 0보다 작고 분자는 0보다 큰 거지. 일단 그 다음에 나번 조건을 보아주면 절대값의 A 그 다음에 플러스 B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절대값의 A 플러스 C에서 1을 뺀 게 0이다.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이때 A, B, C의 대소관계 봐줘야 되는 거죠. 일단은 A 플러스 B 플러스 절대값의 A 플러스 C 마이너스 1이 0이에요. 여기까지 해야됐지. 자 그럼 보자. A가 음수거든. 음수에서 1을 빼면 음수지 그치? 맞아요? 자 그러니까 C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양수가 되겠다. 아니 0이잖아. 잠깐만. 여기서 C는 뭐가 되겠어? C는 얘 때문에 C 아니지? 잠깐만. A 플러스 B 얘가 0이다. 자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보죠. 절대값의 A 플러스 B가 절대값의 A 플러스 C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줘도 상관없지. 물론 넘겨서 마이너스 붙이긴 할 거지만 여기까지 해야 됐죠. 맞아요? 자 그럼 우리 절대값을 갖다가 벗기는 방법 그냥 A 플러스 B 절대값 벗기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그치? 절대값 두 개 있을 때 벗기는 방법 그쵸? 어떻게 하라고? 절대값 한쪽을 벗기면서 나머지 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그냥 다 때려 박는 거야.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지. 왜?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때려 갈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로 하네요. 첫 번째는 A 플러스 B가 플러스여서 A 플러스 C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생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에는 A 플러스 B가 뭐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C 플러스 1인 경우가 생길 거 아니야. 이거 두 개 합한 게 0이니까요. 여기까지 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 살펴볼게. 일단은 A 사라지고 C는 뭐가 돼? B 플러스 1이 되지. 됐니? 됐어요? C가 B 플러스 1이라는 거는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니까 A보다는 B가 크지. 근데 C는 B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이런 순서로 간다는 거죠. 맞아요? 자 이제 두 번째 경우에는 얘가 이 A가 그 다음에 여기 2A 이렇게 해놓고 다 플러스로 바꾸자. 2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뭐가 돼요? 1이 되는 거지. 됐니? 자 그럼 여기에서 A가 안 없어지죠? 그러면 우리가 C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인데 이게 얘는 뭐가 돼? 양수가 되죠. 마이너스 2A니까. 그쵸? 자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B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인데 요거 크기 모르지 그치? 맞아요? 그럼 이것도 크기를 알 수가 없지. 맞니?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로 되는 경우에는 A, B, C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 없다. 이쪽은 좀 불용으로 빠진다. 됐어요?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의 크기 순서 어떻게 되겠어? A, B, C 이 순서대로 되겠죠.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 됐나요? 이해됐어?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교육청 기출 문제인데 조금 까다로운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라고요. 됐죠? 자 그다음 자 넘겨서 오늘은 2차 방정식 들어갑니다.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의 틀을 한번 볼게. 다인이는 버스가 늦었니? 충영고가 좀 멀죠? 알았어. 한 요때쯤 오는 걸로 내가 알고 있을게. 혹시 학교 끝나고 바로 왔는데도 이래? 학교 끝나고 가서 바지 갈고. 아 그래? 혹시 바지를 학교에 가지고 가서 학교에서 갈아입고 바로 오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자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 좀 간단해요. 태야 묻어야지. 묻어. 2차 방정식은 틀이 사실 딱 3개밖에 없다? 뭐밖에 없냐면 시험에서 나오는 건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가? 2차 방정식의 풀이요. 여러분들 2차 방정식 주어지면 풀 수 있어 없어? 미정계수 없는 거. 미정계수 없는 거 풀 수 있죠. 그쵸? 2차 방정식의 풀이 정 안 되면 x를 어디에다가 대입하면 돼? 근의 공식에다가 대입해주면 되지.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그쵸? 그래서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훌륭한 공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2차 방정식 풀이 중에서 어떤 게 이제 여러분들이 풀이할 때 좀 헷갈리냐면 개수에 루트, 무리수가 들어가는 경우. 그때가 좀 헷갈릴 거예요. 그거는 이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런 유형이 나오면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얘가 이제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은 뭘 판별해? 근의 종류하고 개수를 판별하죠. 그쵸? 여러분들이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떤 근이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치? 판별식이 0이면 그 2차 방정식은 중근, 그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식, 요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근과 개수와의 관계. 2차 방정식의 큰 틀은 이거 세 개에서 절대 안 벗어나. 대야, 눈 떠야지. 눈 떠야지. 어? 2차 방정식은 이 세 가지 틀에서 절대 안 벗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가 내가 2차 방정식을 판별식하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그걸 고민을 해주면 돼. 2차 방정식의 풀이야 근해 공식이든 인수분해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절대 안 벗어나니까 여러분들 2차 방정식 보고 이거 어떻게 하지? 뭐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 2차 방정식 풀 때는 풀이를 쓰거나 판별식 근과 개수의 관계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떤 도구를 활용하는 건지 그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파악해. 어차피 세 개 중에 하나야. 여기까지 이해됐죠? 특히 켤레근 이론도 근과 개수와의 관계의 하나의 예시란 말이에요. 켤레근 이론도. 따라서 2차 방정식은 요 세 가지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요 세 가지 원툴로, 이 세 가지 툴로 전부 다 풀어낼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틀 말고 그럼 유형이 2차 방정식의 유형이 20 몇 개가 있거든? 21개가 있거든요? 겁나 많아. 근데 이 21개, 21개 유형이 전부 저거의 확장판이라니까? 저 기본 틀에서 절대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2차 방정식 유형을 볼 때 2차 방정식이 왜 이렇게 많지? 생각하지 말고 이걸 내가 풀이할 때 판별식과 근과 개수의 관계 여러 가지를 어떻게 내가 동원할 것인가 그것만 고민해주면 돼.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466번 같은 거거든요. 466번. 자, 풀이 466번.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 쫄잖아. 왜? 2x의 제곱 마이너스 23 이꼴 2 루트 3x 얘를 풀어라. 그럼 얘가 2x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의 x 마이너스 23 이꼴 0. 자, 이걸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인수분해가 죽어도 안 된다고. 그치? 특히 23 같은 경우에는 소수잖아요. 그쵸?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디에다가 대입한다? 무조건? 어디에다가 대입한다? 어디에다가 대입한다? 맞지 이거. 2x제곱 마이너스 23은 2루트 3x. 어디에다가 대입한다? 그냥 근해 공식에다가 때려 박으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냥 근해 공식에다가 때려 박으세요. 그럼 2분의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니까 플러스 요거하고 요거 곱하면 얼마니? 46인가요? 이렇게. 그럼 얘는 2분의 루트 3에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잖아. 여기 49니까. 됐어? 이렇게 루트 이제 그 개수가 무리수인 것도 청 안 되면 어디에다가 대입하라? 여기에 근해 공식에다가 대입하라. 알겠어? 망설이지 말고 인수분해 안 되면. 그 다음에 469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처음에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풀지라고 당황한 거였거든. 근데 2차 방정식의 풀이의 핵심은 x제곱의 개수, 여기는 루트 2의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루트 2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꼴 0. 여러분들이 이 2차 방정식을 보면 되게 거슬려야 되는 건 x제곱의 개수가 정수, 양의 정수가 아니다. 이거 되게 거슬려야 돼요. 됐니? 그래서 x제곱의 개수를 양의 정수로 바꿔주고 풀어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훨씬 유리해. 그러면 이 경우에 양변을 뭐 곱해줘야 되냐? 이쪽에도 전체적으로 루트 2 플러스 1을 곱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좌변에도 0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동시에 곱해줘야 돼. 자, 그러면 얘는 2-1, 2-1이니까 x제곱이 되죠. 여기가 조금 귀찮게 되긴 했지만 얘가 루트 2 플러스 1, 그 다음에 4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3의 루트 2 플러스 1 은 0 이렇게 x제곱의 개수가 양의 정수가 되면 인수분해가 되든 근해 공식이 되든 아무데나 막 대입할 수 있거든. 이해됐어? 근데 얘는 아마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좀 골치 아프긴 하지만. 그래서 이쪽에 x개수만 좀 정리를 할게요. 얘가 4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니까 얘는 3루트 2 플러스 2가 되지. 됐어? 그래서 개수는 x제곱 마이너스 3루트 2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의 루트 2에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얘하고 곱해줘가지고 3 루트 2 플러스 2를 만들 수 있나 한번 봅시다. 되냐? 잠깐만. 4 루트 2 마이너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루트 2 3 루트 2 플러스 2 얘가 3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이죠. 3하고 루트 2 플러스 1 될 것 같기도 한데 3 루트 2가 나오나? 루트 2 플러스 2 마이너스 1 맞죠? 인수분해가 되나? 식을 잘못 쓴 건 아니죠 내가? 루트 2 마이너스 1x 마이너스에 4 마이너스 루트 2x 마이너스 3 이꼴 이게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되는구나. 얘가 3 루트 2 플러스 전개하면 3 루트 2 플러스 3하고 1이랑 곱해준 거잖아요. 그쵸? 인수분해가 된다고. 근데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2여야 되니까 여기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 여기부터 버리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거 1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곱해주면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이 식은 x 플러스 1에다가 x 마이너스 3 루트 2 마이너스 3 이꼴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근이 x는 뭐하고 마이너스 1하고 x는 3 루트 2 플러스 3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인수분해가 되니까 여러분들 쫄지 말고 특히 개수가 이런 식으로 a 루트 2 플러스 b 그러니까 저게 이제 루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정수하고 무리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어떻게든 인수분해가 되게 돼 있으니까 쫄지 말라고. 이해됐어요? 헷갈리게 하지만 그 다음 뭐 한 근이 방정식이 주어졌다. 그럼 대입하면 되는 거지. 대입하라. 그럼 뭔가 열린다. 그런데 그 대입하는 와중에 차수가 좀 높은 거 있죠. 몇 번? 475번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거랑 별로 다르진 않아요. 보시면은 자 봐봐.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0에 한 근을 알파라고 했으니 알파를 대입하면 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은 0이라고 하는 알파에 대한 2차식이 하나 나오죠. 그쵸? 이런 식이 주어졌을 때 뭐 구하라고? 알파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 얘 값을 한번 구해볼래? 이런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얘로 나눠주라고 그랬지. 그치? 어떻게? 알파의 4제곱 플러스 0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0 얘를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그냥 나눠줘 버리세요. 그럼 이제 여기에 뭐가 필요해? 2분의 1 알파의 제곱이 필요해서 곱해주면 알파의 4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알파의 제곱 이렇게 되고 빼주면 알파 세제곱 남고 마이너스 알파 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알파가 남죠. 다시 플러스 2분의 1 알파 곱해주면은 알파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2분의 1 알파 나오고요. 여기서 빼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1을 더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요거 제곱이지. 제곱에다가 이거에서 여기 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0까지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곱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곱해주면 되나? 이렇게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1 알파 제곱,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얘도 플러스 얼마가 돼? 2분의 1 알파 플러스 0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나머지 빼면은 결국 이 값은 나머지가 뭐가 남아? 마이너스 알파밖에 안 남지. 됐나요? 이해됐어? 나머지가 마이너스 알파밖에 안 남잖아. 따라서 우리가 이 식은 2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몫이 얘가 되고 qx, 나머지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는 구조가 나오죠. 됐나요? 응? 잠깐만. 뭔가 이상해? 마이너스. 여기 4분의 1 들어가야 되는구나. 저거 뭐 들어가야 돼요? 마이너스 4분의 1 들어가야 되지. 이거 해놓고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서 여기를 빼면 여기도 플러스 2분의 1이네. 그치? 쏘리. 계산 실수 이슈. 그래서 여기 빼주면 다 없고 남는 건 뭐밖에 없어? 4분의 1밖에 없죠. 4분의 1밖에 없죠. 4분의 1. 그러니까 이 식을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몫은 저기 좀 쓰기 귀찮으니까 qx가 되고 나머지가 4분의 1밖에 안 남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0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값은 4분의 1이다.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눠줘야 되고. 태희야, 눈 떠. 자, 어떤 방법을 또 우리가 동원할 수가 있을까? 이건 너무 풀이가 길죠. 그쵸? 자, 그럼 잘 봐. 여기서 차수 다운시키는 방법을 알려줄게.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거 나눗셈 정 생각이 안 나면 이렇게 나눗셈을 하지만 우리는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하자. 다른 방법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그쵸? 그래서 요게 0이 되는 식이 되게 장점을 가지는 게 일단 여기 알파 제곱을 대입했죠. 그쵸? 알파 대입했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로 여기 2알파 제곱은 2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 2알파 제곱이 이렇게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 알파의 제곱은 2분의 2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서 여기서 알파의 4제곱을 갖다가 좀 꼼꼼하게 요거 제곱한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4분의 4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 알파 4제곱이 순식간에 뭐로 변했어? 2차로 변했지. 그치? 그래서 알파의 4제곱에다가 뭘 쓸 수 있냐면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요. 알파의 4제곱이. 됐어? 그럼 알파의 4제곱에다가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해주면 우리가 구하는 식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플러스 4분의 1이라서 바로 4분의 1이 등장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거지. 됐어요? 태연 눈떠. 힘내. 자, 다음. 그래서 이런 그 식이 주어지잖아. 차수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차식을 좀 낮은 차수로 바꿔주는 연습을 좀 해보세요. 화이팅. 아파? 많이 아파? 야, 오늘 환자도 많고 오늘 병결에다가 수련회에다가 오늘 뭔가 날이다. 그치? 다들 꾸벅꾸벅 힘들고 피곤하고 원래 있잖아. 목요일이 제일 피곤해. 니는 오늘 제일 피곤하지? 그치? 이게 리듬이 있어. 한 조의 리듬이 있어. 잘 봐. 월요일은 피곤해. 월요일이라 피곤해. 화요일은 조금 텐션이 높아져. 수요일은 버틸만해. 목요일은 월요일보다 좀 더 피곤해. 금요일은 이틀만 버티자. 토요일 오늘 토요일이네. 일요일 피크를 좀 찍었어. 공부는 하지만. 그 이제 월요일이야.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 피로도가 월요일하고요. 목요일이 가장 피곤해요. 일주일 중에. 내가 겪기로는. 그래서 목요일 지나고 나면 어차피 피로를 겪었기 때문에 더 피곤함이 떨어질 데가 없어.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목요일 피곤한 거 알아요. 오늘 무슨 날인 것 같네. 자, 그러니까 좀만 더 힘내자. 태희제 눈 떠? 자, 그래서 방정식에 근이 주어져서 대입을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좀 특이한 방정식의 풀이로 잘 봐. 절대값. 요거 여러분들 아직도 헷갈리죠?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조면 안 돼요. 뭐 조라도 어차피 내가 영상 올려줄 거긴 한데 절대값을 포함한 방정식은 있잖아. 절대값 안에 있는 여기 ax 플러스 b라든지
아니면 절대값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얘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서 쟤를 갖다가 구간을 이제 구해서 그 구간으로 풀어주는 게 맞거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하나씩 보죠. 476번 핵심이 뭐냐면 이거 절대값이다 이러지 말고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이 어디 있어요? 1차식 2x 플러스 3에 있다는 거지. 2x 마이너스 3 여기에 절대값이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5 이걸 풀라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러면 항상 여기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2분의 3을 기준으로 삼아서 x가 2분의 3보다 작을 때와 x가 2분의 3 저거 기준으로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절대값을 두 개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x가 2분의 3보다 크면 얘는 플러스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5. 즉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 그럼 얘는 x 플러스 4하고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x 중에서 내가 2분의 3보다 작은 것만 구하라고 했으니 얘는 마이너스 4가 뭐가 되는 거야? 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 좀 복잡하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1차씩 풀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5. 따라서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0. 얘도 실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줘? 그냥 근의 공식에 대입하세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근의 공식에 대입해. 그럼 얘가 짝수니까 a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1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두 가지가 나오는데 x가 2분의 3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서 구한 x는 뭐가 되겠어? 1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값 푸는 것들은 이제 익숙해질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됐니? 자, 그럼 절대값 말고 조금 이제 그 낯선 표현이 있는 거 있잖아. 그런 것들만 좀 여기서 파악하고 봅시다. 479번 보세요. 절대값이 있는 것들은 다 똑같아. 무슨 얘기냐? 거기 479번에 보시면 루트의 x의 제곱 있죠.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이랑 똑같이 취급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루트의 x-1의 제곱 있죠. 얘도 절대값 x-1로 취급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집중. 중요한 거 한다. 그러면 479번은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어떻게 나온 거냐면 x제곱에다가 x세제곱이야 제곱이야? 제곱이죠?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의 절대값 x로 나온 거예요. 여기 루트 x제곱이. 자, 그 다음에 얘가 절대값에 x-1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로 바뀌는 거고. 자, 그러면 절대값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값이 두 개가 나오잖니? 그러면 하나 0, 1 x가 두 가지를 빼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옆에다가 그림 그려. 뭐 구간을 어떻게 나누겠다? 0하고 1을 기준으로 이 부분으로 x를 나누겠다. 태희야 눈 떠야지. 자, 그래서 그 구간을 어떻게 나오냐면 잘 봐. 요 구간은 x가 0보다 작을 때. 두 번째 구간은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을 때. 세 번째 구간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여기 절대값이 있는 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절대값 뺄 때 나누는 구간이 단순히 그냥 얘가 x가 이거다, x가 이럴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근을 구하고 나서도 이 앞에 있는 걸 지켜야 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지금 이해되죠? 자, 그러면 x가 0보다 크면 아까랑 똑같이 얘는 음수, 얘도 음수잖아. x가 0보다 작으면. 그쵸? 그러니까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달고 나오니까요. 얘도 마이너스 달고 나와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거 풀어서 x가 0보다 작은 거 구해주면 되는 거지. x가 0에서 1 사이면은 얘는 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로, 얘는 여전히 음수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 이거 풀어서 x가 0에서 1 사이에 있는 거 구해주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도 플러스 얘도 플러스니까 x제곱 마이너스 x는 x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거 풀어서 x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거 구해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절대값 풀이야. 됐니?
자,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한번 해보냐면 480번 한번 해보실래요? 직접? 해봐. 어떻게든 잠 깨. 오늘 니들이 제일 피곤한 날인 거 알아서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480번 한번 해봐요. 뭐 간바떼 챌린지라도 해야 되나? 간바 잠 확 깨지 않냐? 못 볼 걸 봐서. 간발해. 480번 한번 해봐. 이 간바떼 챌린지는 내가 영상에서 필히 지운다. (480번) 구간 한번 나눠봐요. 얘가 조금 덜 때려. 자, 480번 한번 해봐요. 루트 안이 완전 제곱이죠. 이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지. 그치? 좋은 생각인데? 목요일에 여러분들 힘 안 날 때 내가 간바떼 챌린지 한번 해보는 것도 그런 눈으로 보지 마. 그런 눈으로 보지 마. 해줘? 뭐 어떤 거? 쓰세요. 윤진이는 주말에 시간 안 되나? 이번 주 주말? 저희 일요일 날 돼요. 윤진이 지난주에 나왔죠? 안 나왔나? 토요일에 남았지. 그리고 일요일에는 안 나왔지. 이번 주 일요일 날. 토요일 남아서 좀 할 수 있겠어? 좀 힘들어? 그럼 일요일에 나와? 근데 있잖아, 이거 이 3월 달에 여러분들이 주말에 하는 게 4월 달까지 가가지고 급하게 수학 뭐 내가 부족한 거 채우고 이렇게 하려면 딴 과목이 안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지금 해놔야 돼요. 76번은 지우고, 자 이제 80번 풀었어요? 자, 원리는 챙겼지? 좀 필기하면서. 여기 안 지울 거야. 이거 안 지울 거야. 뭐야? 두 번째가 0보다 작거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 자, 이 원리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값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구간을 나눠, 그림을 그려. 요령은 그거야. 그럼 얘도 봐봐. 이쪽은 루트의 x-2의 제곱이 돼서 루트의 제곱은 절대값으로 보라고 그랬죠? 5x 플러스 3의 절대값의 x-2 얘가 0 이거 푸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가 x는 1을 기준으로 양쪽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풀이는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때는 x가 2보다 작으면 얘 음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식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하고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이거 풀면 되고 x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 양수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3의 x 마이너스 2가 0이다. 이거 풀어서 여러분들 아까 근해 공식이든 뭐든 대입해서 저기서 나오는 거 이제 테이크 해주면 끝나는 거죠. 됐어요? 절대로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A하고 B 한번 구해봐요. 어렵지 않지? 절대값 이제 쫄지 마. 알겠어? 2차가 들어간 절대값은 좀 골치 아프지만 1차 있는 절대값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됐냐? 됐죠? 자, 그 다음에 유형 4번은 과감하게 스킵을 합니다. 가우스 안 나와. 학교에서 잘 안 나와. 일단 스킵하고 정 급하면 나중에 마무리할 때 여러분들이 딴 거 다 알고 나서 그때 가우스 다룰게. 학교에서는 가우스가 교육과정에서 사라져서 안 나와요. 알겠어?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인데 이거는 이제 활용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냐면
4번은 여러분들 할 수 있을 것 같고 485번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야 485번 한번 보자. 이것도 한번 보죠. 어서 많이 본 도형이야 그치? 직각 있으면 주거라고 뭐 사용해야 되고 피타고라스 사용해야 되고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 이렇게 생긴 사각형이 있지. 얘가 정사각형인지 직사각형인지 모르겠지만 AC의 길이가 8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90도. 그 다음에 정사각형이네요. 사각형 요거 넓이 S라고 하면 요 삼각형의 넓이를 T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 사각형의 넓이는 요 삼각형의 넓이의 5배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AC의 길이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 길이가 조금 크다는 거죠. 그쵸? 그때 편 AB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는 문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하자. 됐지? X. 되게 정신 차렸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정사각형의 한 번의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쓰니까 루트의 X의 제곱 플러스 8이 되겠죠. 여기 한 번의 길이는. 맞아요?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8x를 2로 나누는 거니까 4x가 되겠지. t는 4x예요. 왜? 이게 조는 놈 보다가 이거 하다가 조는 놈 보다가 이거 하다가 막 뭐 속으로 힘내라 이러다가 계속 지금 틀리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신경 써야 되고 문제풀이도 신경 써야 되죠. 내가 니네들 안 보고 문제를 풀면은 이걸 니네들이 놓치는지 안 놓치는지 안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곤하면은 나도 정신이 사나워져요. 왜? 이것들도 잡아야 되고 문제도 잡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좀 힘내. 그래서 잘 지적했어. 자 그러면 이 S의 넓이는 얘 곱하기 얘니까 이거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64가 되죠. S는 그치? 근데 이거의 넓이가 이 넓이의 3배라며. 그쵸? 그래서 여기 4x에다가 3을 곱한 12x가 5배야? 5배야. 여기 20x가 x제곱 플러스 64 이거 풀어주면 되죠. 됐나요? 단 x가 8보다 커야 되지. 이 길이가 이 길이보다 커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풀어가지고 x가 8보다 큰 거 나와주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응? 요 사각형의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의 5배래.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5배를 해주면 얘가 된다는 거지. 됐어요? 지원이 괜찮아? 안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활용 문제는 여러분들이 쭉쭉 한번 이제 풀어보는데 되게 익숙하게 우리가 센에서 여러분들하고 내가 풀었었던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활용 문제는 이렇게 구하라는 걸 x로 두고 천천히 접근해서 풀어주면 된다. 됐죠? 넘어갑니다. 활용 문제. 자,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한 근의 판별 유형 6번.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의 세 가지 틀은 2차 방정식의 세 가지 틀 절대 안 변하는 거. 2차 방정식의 풀이, 그 다음에 판별식,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 이 세 가지 주제에서 절대 2차 방정식의 풀이 문제 유형은 이거에서 안 벗어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유형 6번을 보면은 491번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쪽의 유형들은 여러분들이 읽어낼 수 없는 게 읽어내지 못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는데 496번이 되게 잘 나오는 주제죠. 496번 거기 밑줄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 두 가지 주셔야 돼요.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 두 가지 밑줄을 쳐야 돼. 왜냐면 이 두 가지가 이야기하는 거는 K 항등식으로 풀고 중근 판별식을 써라. 그래서 판별식하고 항등식 두 가지를 쓰라는 얘기거든요. 얘는 순서만 맞춰주면 돼. 항등식 다음에 판별식 아닙니다. 판별식을 쓰고 그 판별식을 K 항등식으로 풀어내면 돼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거 틀리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 판별식 496번에 나오는 거 판별식을 써버리면은 판별식이 정리하면은 4m 플러스 4k 플러스 m 제곱 마이너스 4n은 0이거든. 중근이니까 이걸 k로 묶어주는 거예요. 판별식을 써버린 다음에. 그럼 k 앞부분 얘가 0이 되기도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니까 m하고 n 다 나오는 거지. 이해됐어?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유형 7번은 여러분들이 개수 조건이 주어진 거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활용 파트 이제 판별식에서 활용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은 유형 8번 삼각형의 모양입니다. 이거는 뭐랑도 유사하냐면 인수분해에서 했었던 거랑도 거의 유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502번 한번 볼게요. 자, 502번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 그러면 요거 짝수 판별식 쓰자. 짝수 판별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서로 다른 애 밑줄을 치면 얘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판별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의 2ab 올라 2ab 플러스 c제곱이잖아. 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전개를 합시다. 이때 여러분들 단 보시면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제 하시고,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 C가 정삼각형이라는 얘기는 없죠? 전개할게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죠? 마이너스 2AB에다가 마이너스 C제곱이 0보다 큽니다. 그럼 2AB, 2AB 서로 사라지고 남는 거는 다 양수 처리해주면 돼. 양수가 되도록 C제곱을 넘겨줄게요. 이렇게. 그럼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냐면 잘 봐. 원래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A하고 B를 낀 각이 직각이면 C는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 피타고라스 정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을 만족하죠. 그쵸? 선생님 여기 보셔야 돼요. 근데 C제곱이 줄었대.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보다 더 줄어들었대. 그러니까 C제곱이 조금 더 줄었대니까 B의 길이는 그대로고 C가 줄은 이런 삼각형이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얘는 뭘 말하는 거냐면 예각 삼각형을 이야기하는 거야. 이쪽은 사실 판별식이보다는 중학교 때 삼각형이 예각 삼각형이면 방금 본 것처럼 A, B, C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보다는 C제곱이 더 작아지면 예각 삼각형이고, A하고 B하고 C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C제곱인 직각삼각형이고, 반대로 A, B, C 이렇게 나와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훨씬 커지는 경우에는 둔각삼각형이다. 이걸 외우고 있는지 못 외우고 있는지 그걸 테스트하는 거라서 이쪽은 여러분들이 까먹었으면 예각삼각형, 직각삼각형, 둔각삼각형에 관련된 이 공식들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이러한 판별식의 활용보다는 이렇게 좀 중학교 때 배웠었던 내용들이 동원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됐니? 자, 그 다음 넘기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505번 한번 풀어보자. 505번. 505번 하나만 풀고 잠깐 쉴게. 숙제 검사도 하고. 505번 하나만 풀어보자. 지우 숙제 얼마나 했어? 오늘도 설마 하나도? 밀린 건 좀 했어? 이따가 내가 보고 숙제 체크할게요. 지원이는? 아 근데요. 이게 생활에 지장이 가게 아파요. 아이, 알았다. 저도 하고 싶었는데 할 수가 없었어요. 자, 505번 풀었어요. 다인이 숙제했어? 그래, 이때쯤 되면 수행평가 이런 것 때문에 되게 바쁘긴 해요. 굉장히 바쁘거든, 애들이. 알아. 그거 밀린 거는 뭐 역시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와서 하면 되니까. 수행평가 같은 거 헬프 치면 도와주긴 할게요. 그래서 일요일, 토요일에 수행평가 할 거 발발 싸우면 내가 컴퓨터도 있잖아. 꽤 비싸게 주고 하나 산 거 하나 있어. 노트북. 최신 사양. 램 16. 아, 요새 램값 더럽게 비싸더라. 하나 장만했어.
그걸로 돌려줄게. 자, 505번 한번 보고 잠깐 여러분들이랑 쉬는 시간 가지고 다시 할게요. 자, 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의 2배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건 그러니까 판별식의 탈을 뒤집어 쓴 그냥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거든. 3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얘가 0인데요. 얘가 중근을 가진대. 그러면 이놈의 판별식인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3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중근 0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 식은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얘를 전개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플러스 2배의 ab, bc, ca잖아요. 그쵸? 그런데 거기서 3의 ab, bc, ca를 빼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얘가 0인 거고, 그럼 이 식은 여러분들이 알기로는 2분의 1에 a-b의 제곱 플러스 b-c의 제곱 플러스 c-a의 제곱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체가 0이 되려면 a하고 b하고 c하고 모두 같은 무슨 삼각형이어야 돼? 정삼각형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2차 방정식 이런 건 어려워 했었던 건 다 그 원인이 어디 있었던 거다? 인수분해, 곱셈 공식 변형 이쪽에 부족이 있었던 거다. 이해됐어? 자,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7시부터 다시 유형 9번부터 할게요. 자, 이어서 계속 할게요. 그래서 오늘 한 것도 영상 올려둘 테니까 집에 가서 오늘 좀 조느라고 못 들었는데 하는 친구들 요거 가지고 다시 한번 복습하길 바랍니다. 다음. 자, 계속 가죠. 우리가 그래서 몇 번까지 했냐면 2차 방정식에 판별식 이용하는 것까지 했어요. 그쵸? 그래서 삼각형의 모양 505번까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항상 기본 틀은 2차 방정식의 풀이와 판별식과 근과 계수와의 관계 요 세 가지가 기본 틀이 되는데 나머지의 요소들은 내가 이걸 2차 방정식을 푸는 건지 지금처럼 그 곱셈 공식의 변형 공식 인수분해를 푸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어. 당연히 그 안에 계수가 많이 들어가면 어차피 2차 방정식의 저 세 가지 틀은요 그렇게 기본 틀 공식이 어렵진 않아. 개념이. 그러니까 변수들이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면서 당연히 곱셈 공식하고 인수분해에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쫄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인수분해하고 곱셈 공식하고 진짜 개같이 시킨 거야. 주말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다 보면 예전에 비해서 조금 그래서 수월하네? 뭔가 좀 알겠네? 이런 느낌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자, 506번 볼게요. 얘도 판별식인데 k 플러스 1 x의 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5에 그 다음에 x 플러스 k 플러스 5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그건데 거기에 밑줄 x에 대한 2차식의 밑줄 치세요. 왜 이거 밑줄 취하고 그러냐면은 가끔 2차 방정식은 형태나 이 근해 공식이나 아니면은 판별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개수들의 소금수를 많이 쓴단 말이야. 얘가 x에 대한 2차식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x제곱 앞에 뭐가 있어요? 미지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이 미지수인 k 플러스 1은 절대 뭐가 아니어야 돼? 0이 아니어야 되죠. 그쵸? 그래서 판별식을 써가지고 k 값의 범위가 나오더라도 k에서 뭐는 빼줘야 돼? 마이너스 1은 빼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판별식이 중근을 갖지? 2k 플러스 5에 제곱 마이너스 4 k 플러스 1하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5 두 개 곱한 게 중근을 갖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그래도 k가 2차식이 아니라 4k 제곱이 없어지네. 마이너스 4k 플러스 5가 0이라서 우리가 구하는 k는 얼마다? 4분의 5다. 착한 문제네. 아니 개수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착하게 나오면 어떡해. 좀 사악하게 나와야지. 그치? 자, 510번 보세요. 아니 개수를 저렇게 왕 하고 이렇게 줬으면 그치? 중간에 어렵게 내야지 갑자기 이렇게 착해지면 어떡해. 맞아? 자, 510번 볼게. 이것도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 이것도 똑같죠? k 항등식과 그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건데 항상
판별식이 지금 중근을 가지니까 완전 제곱이니까 0이 되고 그 판별식을 뭐에 대해서 k 항등식으로 정리해라 이러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심플하잖아. 다 똑같잖아. 그치? 따라서 요거 판별식을 정리를 하면은 판별식이 ak-b의 제곱 마이너스 4의 k의 제곱 마이너스 2ck냐 2ck 플러스 1이거든? 얘가 0이잖아요. 이렇게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a제곱하고 4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4 k에 대한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죠. k의 제곱. 이때 k제곱하고 k는 서로 다른 항으로 취급해 줘야 된다는 거. 알겠어? 어떤 실수하냐면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인데 이게 a의 k의 제곱 플러스 bk 플러스 c로 형태 bk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정리해 줘야 되는데 이걸 k로 묶어서 ak 플러스 b 플러스 c는 0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케이스가 생겨요. 종종. 항등식에 관련된 걸로 정리할 때는 차수가 다른 건 다른 항이다. 되겠어? 그 다음에 이쪽 k끼리 묶어주면 마이너스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2ab 그 다음에 플러스 8c의 k 그 다음에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가 0 그럼 얘가 0이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 근데 b가 양의 실수니까 b는 2 B2가 이건 A, 2 나오죠? 그리고 얘 때문에 C가 나오고 이렇게 순서대로 항등식을 풀어주면 돼. 항상 뭐 판별식 그 다음에 항등식의 순서로 간다. 알겠어? 판별식을 항등식으로 고치는 거야. 됐어? 판별식을 판별식을 보면 그 판별식에 K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K에 대한 항등식을 풀어내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지? 됐어요? 넥스트. 유형 10번 1차식이 2차식이 두 1차식의 분부로 인수분해될 조건도 결국은 인수분해 형태의 그 판별식으로 이게 판별식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판별식의 활용인데요. 511번. 자, x의 제곱 마이너스 2xy 그 다음에 플러스 mi 제곱에 마이너스 mi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가 거기 키워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됨. 자, 얘 판별식은 항상 어디서 나와요? 근해 공식에서 나오죠. 그쵸? 이거 우리 기본 강의할 때는 이렇게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면 이걸 x로 놓고 x에 대한 2차식으로 놓고 x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4죠? 4 마이너스 2y의 x 플러스 my의 제곱 마이너스 2y 이렇게 해놓고 이거의 판별식의 그노마의 판별식이 0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쵸?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놓고 인수분해는 항상 뭐 가지고 하는 거야? 근해 공식 가지고 하는 거잖아.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이꼴 0이 어이하여 x 플러스 2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냐면 이거 근해 공식에 대입하면 x의 근이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3 두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x에서 근을 빼준 게 인수분해의 형태야. 그치?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으로 x를 구해서 x는 a분의 1이죠. 2가 빼주면은 마이너스에 2 마이너스 y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2 마이너스 y에 b제곱 마이너스 4ac죠. 근데 my의 제곱 마이너스 2y 지금 여기에 판별식 얘가 조노마의 판별식이잖아. 그치? 맞아? 그러면 얘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려면 얘가 1차식이어야 되죠. 그쵸? 그래야지 1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차 해야지 1차가 나올 거 아니야. 맞니? 그럼 이 안에 루트가 뭐가 돼야 돼? 얘가 완전 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래야지 얘가 y에 대한 1차식으로 나와서 이게 y에 대한 1차식이 나올 거 아니니.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따라서 얘가 이노마의 판별식이죠. 이걸 전개하면 이것도 y에 대한 식이 나오지.
다시 이거의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2단계로 가준다. 이것만 외워주면 이런 문제들은 틀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x하고 y에 대한 2차식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될 때는 판별식의 그노마의 판별식이 0을 쓴다. 됐어요? 태희 이해 안 됐어? 판별식을 뭐라고요? 판별식의 판별식 해줘 볼게. 자, 이거 기본 이론은 이해했죠? 자, 그럼 일단 1차 판별식 써볼게. 여기에서 얘가 x의 제곱 플러스 2배의 짝수니까 이렇게 2를 앞으로 빼줄게. 2-y의 x 플러스 m의 y의 제곱 마이너스 2y. 얘는 사실 방정식은 아니에요. 왜? 얘가 0은 아니니까. 근데 얘가 인수분해가 되기 위해서 자, 일단 이 식의 판별식을 먼저 씁시다. 이 식의 판별식은 2-y의 제곱 마이너스에 m의 y의 제곱 마이너스 2y가 되죠. 됐어요? 자, 그럼 전개하자. y의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마이너스 m의 y의 제곱 플러스 2y 이렇게 되고요. 얘는 다시 1-m의 y의 제곱 마이너스 2y 플러스 4라고 하는 뭐가 나오게 되겠어? 이렇게 y에 대한 2차식이 나오죠. 그쵸? 자, 그러면 얘가 지금 판별식 안에 루트에 들어갈 시간이야. 그치?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완전 제곱이 돼야 된다고. 얘가 완전 제곱이 돼야 되니까 다시 얘의 판별식인 D'이라고 합시다. 이노마의 판별식인 D'인 4분의 D'이죠. 이거의 판별식 1-의 1-m 곱하기 4가 0이어야 돼. 그래서 판별식의 판별식이 0이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1-m의 얘가 뭐가 되면 돼? 4분의 1이 되면 되고 우리가 구하는 얼마다? 1-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다. 이렇게. 됐나요? 판별식의 판별식이 0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판별식의 새로운 판별식이 0 요 두 단계 2단 판별식 써주면 끝나요. 어렵지 않죠? 됐어? 자, 그 다음 유형 11번 근각계수의 관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왜? 사실 2차 방정식의 기본 틀은 여기까지가 끝이야. 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그 다음에 판별식, 근각계수의 관계 이 세 가지가 기본 틀이 되고 나머지들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인수분해라든지 곱셈공식, 변형공식 이런 것들이 다 짬뽕된 거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잘 봐. 우리가 아까 봤었던 판별식과 2차 방정식의 풀이는 항상 뭐가 되는 거야? 스타트 지점이 되는 거야. 스타트 지점. 알겠어? 스타트 지점이 되고 그 뒤에 풀이는 추론, 인수분해, 곱셈공식 뭐 이런 게 다 들어간다는 거지. 이해됐죠? 어렵지 않죠? 윤진이 이해되고 있어? 자, 다음. 그래서 항상 이 판별식 근각계수의 관계 풀이를 뭐로 시작하라? 내가 문제를 푸는 스타트로 시작하라. 그 다음에 풀이는 여러 가지가 되게 많이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근각계수의 관계 여러분들 알죠? 514번. 514번에 있는 유형들은 진짜 간단한 근각계수의 관계인데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면 요거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가 a분의 c 이것까지는 알죠. 그쵸? 근데 이것까지만 알면은 1단계 초보야. 알겠어? 다시 이것만 하면 1단계 초보야.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를 정확하게 활용을 하려면 원래 근각계수의 관계는 a에 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과 이거와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얘가 항등식인 데서 나오는 거다.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쵸? 자, 그 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2차 방정식 fx 2차 방정식의 0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2차식을 어떻게 x제곱의 개수는 모르지만 얘는 알파하고 베타를 근으로 가지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다까지가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싹 나와줘야 돼요. 알겠어?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기까지만 알면 절반만 아는 거야. 여기까지 완벽하게 알아야 진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해를 하는 거지. 왜? 진짜 근각계수의 관계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주어지면 너는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게 항상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는 결국은 2차 방정식의 세팅과 관련된 이야기다까지 여러분들이 알아줘야 돼. 어렵지 않지? 자, 그럼 그 세팅값까지 좀 할게요. 그래서 514번 같은 경우에는 딱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만 알면 되죠. 뭐만 알면 돼요? 저기 뭐지? 곱셈 공식의 변유 공식만 알면 514번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제곱하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요 정도는 구할 수 있잖아. 그치? 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515번 같은 게 나와요. 515번은 왜 중요하냐면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그 다음에 플러스 3 이꼴 0의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을 때, 자, 이제 여러분들이 2차 함수를 배웠으니까 나는 이제부터 2차 방정식도 2차 함수로 풀어버릴 거야. 감당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왜 못해? 우리 배웠잖아. 2차 함수 했잖아. 윤지 할 수 있잖아. 자신 없어? 근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잘 들어봐. 이거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되죠? 2하고 1, 그 다음에 여기가 3하고 1. 둘 다 마이너스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5 딱 되지. 그러니까 얘는 2x 마이너스 3하고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돼요. 그쵸? 그런데 얘를 2차 함수의 그래프로 그리면 아래로 블록이지. 그리고 x축과 어디에서 만나? 1하고 2분의 3에서 만나죠. 맞아요?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어느 게 알파고 어느 게 베타인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아는 건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요 두 근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거지. 됐어? 따라서 뭐가 돼요? 2분의 3에서 1 빼면 2분의 1이 답이지. 그래프를 푸니까 쉽잖아. 만약에 그래프를 안 풀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5고 알파 베타가 2분의 3이므로 절대값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서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가정을 하자 해놓고 요거 제곱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뺀 거.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5니까 4분의 25에서 마이너스 2분의 4, 3, 11을 빼면 4분의 25에서 4분의 24를 빼니까 4분의 1이네요. 됐어? 여기까지 되죠? 그런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가정을 했으니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양수가 돼도 이거는 2분의 1. 뭐가 더 편할까? 2차 함수 그려서 푸는 게 편하죠. 방정식. 그러니까 왜 윤지 뭐이? 아니요. 2차 함수 인수분해가 안 돼도 그릴 수는 있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 근해공식에다가 때려박으면 되잖아. 복잡하지. 그때는 이거 써야지. 인수분해가 되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좀 더럽지만 이렇게 하고요. 알겠어? 여러분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에서도 뭔가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눌 때 항상 문제가 됐었던 건 그 2차식이 1차식으로 간단하게 인수분해 되느냐 안 되느냐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을 보잖아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안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멘붕에 빠질 게 아니라 인수분해가 안 되면 좀 복잡한 계산을 해야 되고 인수분해가 되면 좀 간단한 계산으로 가고 이 차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된 식을 준 선생님은 착한 선생님이야. 착한 문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주면 아이씨 계산하라고 내가 치사해서 더럽고 치사해서 계산하고 만다고 계산해 버리시면 돼요. 어렵지 않지. 자,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얘가 x축에 안 나타나는 경우가 어떤 경우니?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죠. 윤진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허근을 가지면 그 허근은 x축에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잖아. 다들 아시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 판별식부터 확인해야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판별식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뭐 우리가 다 했었던 거고. 문제 뒤에 넘겨서 517번부터 520번까지도 쭉 보니까 인수분해 논점도 들어가요. 그쵸? 그 다음에 뭐 곱셈 공식도 들어가. 다 근각계수의 관계를 빙자한 다항식의 파트죠.
근데 이게 조금 여러분들한테 낯설 거야. 519번. 자, 그럼 519번 같은 건 어떻게 하느냐? 얘가 절대값에 x제곱 마이너스 5x 얘가 2예요. 절대값이 들어갔죠. 그쵸? 그래서 이거의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4개가 나온다네. 그치?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안에 있는 게 어떤 데 0보다 크고 어떤 데 0보다 작은지 그렇게 하기가 귀찮잖아. 그쵸? 그래서 절대값을 여러분들이 구간을 나누지 않고 처리하는 방법은 x제곱 마이너스 5x가 절대값을 베껴놓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알겠어? 다시 한번 x제곱 마이너스 5x 절대값을 풀고 이 오른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전부 다 붙여버리면 이제 뭘 걱정할 필요가 없어?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 이게 어느 구간에서 0보다 크거나 작고 이걸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됐니?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방정식 풀어버리면 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2가 0인 경우와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가 0인 경우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에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실근, 허근, 가려, 안 가려. 이거 되게 중요한 노점이야. 여러분들이 보실 때요. 2차 방정식의 근을 갖다가 지칭을 할 때 얘가 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것들 근의 종류를 여러분 저기 문제에서 지적을 하지 않고 있잖아. 그럼 얘는 실근이든 허근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러니까 거기 519번도 사실은 이거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는 얘는 실근이든 허근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골라. 어느 게 이게 근이 지금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럼 어느 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될까? 퀴즈. 어느 게 알파, 베타, 감마, 델타예요? 맞춰봐. 없어? 지원아 없어? 자기 마음대로. 맞아. 자기 맘대로. 맞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 플러스 감마분의 1 플러스 델타분의 1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다 구해서 역수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이 위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두고 이걸 감마, 델타라고 둘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유형 12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하는 건데 학교에서 나오게 된다면 521번이 좀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항상 나와 521번은. 왜냐면 아까랑 똑같은 거거든. x의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 이꼴 0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으니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기 전에 항상 구하는 것도 좀 봐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하고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베타 플러스 1 이거는 알파하고 베타에 관련된 2차식을 쓰라는 얘기죠. 맞아요? 아직 4만 깼어? 피곤해? 피곤해? 잠 깨. 자,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에 관련된 2차식이 완전히 필요하니까 알파를 대입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2가 0이라는 걸 이용을 할 수 있고 보세요. 얘가 우리가 필요한 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지. 그럼 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알파는 이쪽으로 넘겨서 알파. 그 다음에 지원이 여기 봐야죠. 많이 아파? 대답 하는데 완전 나 죽는다고 막 이런 건데 소리 없는 아우성.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를 이 식을 이용해서 고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는 알파 마이너스 2가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식은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대신에 알파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알파 마이너스 1 얘도 똑같이 베타 마이너스 1 이거 구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전개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요거 되게 많이 나와요. 됐어? 2차식 통째로 쓰는 거. 정말 많이 나오니까 알아두시라고. 근데 알파 마이너스 1, 베타 마이너스 1이 뭐라고요? 이거 전개하면 이렇게 된다고. 저게 어디서 나오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이 식에서 알파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베타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지. 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근을 주고서 알파, 베타에 대한 다항식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건 그 2차식을 그대로 이용하는 유형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드드드짜리 그 별 3개짜리 526번도 한번 볼게. 그 말은 527번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원리로 풀어보라는 거죠. 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 이꼴 0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하고 문제를 항상 확인해. 뭐 구하는 건지를 항상 확인해. 여기 보니까 1 플러스 알파 아니 미친 516번이죠.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의 5제곱 플러스 알파의 4제곱 플러스 베타의 4제곱 마이너스 알파 3제곱 마이너스 베타 3제곱 구해야 된대. 자, 그래도 인수분해를 했던 친구, 다항식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은 일단 1차 생각 이거야. 쓰지마. 알파 5제곱 플러스 베타 5제곱 묶어요. 그쵸? 플러스 알파의 4제곱 플러스 베타의 4제곱 묶을 거고 마이너스의 알파의 3제곱 플러스 베타의 3제곱을 묶어서 고생은 하겠지만 풀 수 있겠지. 그런데 잘 봐. 우리가 이제부터는 얘가 알파하고 베타가 계속 층층이 있는 걸 봐주면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좀 묶을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이요. 그쵸? 맞아요? 그럼 요 세 개는 전부 뭐가 들어가 있어? 알파 세제곱이 들어가 있죠. 세 개는 알파 세제곱이 동시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무슨 식을 쓸 수 있어? 알파에 대한 2차식 플러스 얘도 베타 세제곱이 들어가 있으니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베타에 대한 2차식을 쓸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쪽으로 와서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4라는 식을 이용을 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4니까 이 식은 4 넣으면 3 알파 세제곱 요것도 3 베타 세제곱 간단히 하면은 결국은 요 식은 3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요거 구하라는 거죠. 알파 세제곱 플러스 베타 세제곱이니까. 되게 안 됐어? 됐죠? 윤진이 이해됐죠? 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 알파끼리 알파하고 베타끼리 묶지 말고 뭔가 알파에 관련된 다항식이 3개 차수 이상 있으면 알파는 알파끼리 베타는 베타끼리 묶어서 이 식을 이용하도록 하시라고요. 어렵지 않지 이제 이런 것들. 헷갈리지 않죠? 그러니까 시작 뭔가 대입하는 건 시작일 뿐이고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다 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곱셈 공식, 인수분해, 그 다음에 상등식과 나머지 정의 이 여기에서 다 가지고 오는 거야. 됐어? 구조 알겠어 이제? 다음 뭐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유형 13번 미정계수 구하기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는 어떠한 2차 방정식 fx 이꼴 0의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fx는 최고차항의 계수 x-알파, x-베타로 식을 세우는 게 목표다라고 했었죠. 그쵸? 그거를 528번처럼 알파하고 베타를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 알파하고 베타에 대해선 두 개들의 관계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다. 뭐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알파하고 베타가 일정한 관계를 가지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그 관계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는 게 528번의 유형이에요. 문제를 읽어보면 되잖아. 요게 x의 제곱 마이너스 5kx 플러스 2k의 제곱 플러스 1 이꼴 0.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 알파 대 베타 두 근의 비가 2 대 3이래매. 그치? 자, 그 얘기는 우리는 한 근을 뭐라고 둘 수 있어? 2t라고 둘 수 있죠. 그쵸? 비례상수 이용해서. 그럼 다른 한 근은 여기 k가 써서 못 쓰는 거야. 다른 한 근은 뭐라고 쓸 수 있어? 3t라고 쓸 수 있지. 그치?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냥 단순하게 두 근의 합 5t가 5k다. 그러니까 t는 이제 k가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t는 뭐가 돼요? k가 되는 거죠. 두 근의 곱인 그러면은 두 근의 곱 6t제곱 6k의 제곱이 2k의 제곱 플러스 1이다. 따라서 k 이거 계산해주면 k의 제곱이 4분의 1이니까 우리가 구하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거기에 k 뭐라고 돼 있어? 음수라고 했으니까 k는 뭐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여기에서 근각계수의 관계 스타트 빼놓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항식에 관련된 이야기죠. 쫄지 마. 쫄지 말라고.
쉬운 거라고.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방정식의 문제인데 왜 방정식이 아니라 왜 방정식의 문제인데 나는 잘 안 풀리지? 앞에서 인수분해하고 다항식에 관련된 연산을 꼼꼼하게 나랑 같이 B단계를 한 친구들은 이쪽은 그렇게 어렵지 않단 말이야 이제. 됐나요? 됐죠? 다음 나머지들 다 똑같거든? 저기 뭐요? 몰랐어요. 뭐가? 저 가운데 5 그 위에 OT는 오케이. 두 근의 합은 OT잖아. 근데 여기서 두 근의 합이 OK잖아요. 두 근의 합이 오케이. 됐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530번 한번 스스로 해볼래? 그래서 이 유형들 한번 쭉 정복해보자. 530번 한번 해봐요. 내가 이제 문제를 하나는 안 풀어줘도 여러분들이 이 기본 원리를 알아서 풀어보면 어느 순간은 옛날에는 이게 문제가 되게 많아 보였잖아요. 그쵸? 근데 쉽게 하는 걸 좀 느껴보라고. 아이고 여기가 이 M이구나. 자 풀어봤어요? 안 돼? 잘 안 돼? 자 볼게요. 여러분들은 요거 이렇게나 이거 두 근을 그냥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으세요. 그런데 두 근의 차가 4라고 그랬으니까 나는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고 마음대로 근의 크기를 가정해도 돼. 따라서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4가 되는 m의 값을 구하라는 거지. 그치? 그런데 첫 번째 얘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거 인수분해 되는지 봐. 인수분해가 되면 쉬워. 항상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뒤쪽에 요거를 봐주면 2하고 1, 그 다음에 이거 소수구나. 7이라서 요거는 인수분해가 안 되겠다. 그쵸? 저쪽은 2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 7이 소수라서 7, 2 어떻게 해도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어쩔 수 없이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에 1 마이너스 3m으로 두고 알파하고 베타를 2m의 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로 두고요. 됐니? 자 이제 아까처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뺀 걸로 그러니까 계산이 쭉 좀 복잡해지지. 태희 광휘 조심해야 돼. 광희가 이런 문제 많이 내. 중간에서 계산 좀 짜증나는 거 있지. 근데 계산만 좀 잘하면 어렵지 않아요. 지금 그럼 보자. 16은 이렇게 되고 얘를 제곱하면은 요거 3m 마이너스 1의 제곱 미리 제곱하지 말고 써놓고 제곱해. 마이너스 4에 알파 베타가 2m제곱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7이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9m제곱 마이너스 6m 플러스 1 마이너스 8의 m의 제곱 플러스 16의 m 플러스 47의 28. 그래서 계산해주면 9m이니까 m제곱 플러스 10의 m 플러스 29가 16. 따라서 m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13이 0이죠. 그런데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치? 이렇게 되는 양수 m의 값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모든 실수 m의 값을 구하는 거죠. 그쵸? 모든 실수 m의 값의 합이나 곱을 갖다가 원할 때는 일단은 얘도 m 값이 두 개가 나오잖아.
그치? 그 두 개의 곱은 뭐가 돼요? 그냥 13이 되죠. 근각에서의 관계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그래서 어떤 미지수의 합이나 곱을 원하잖아? 그럼 거기에서도 근각에서의 관계를 쓰는 거야. 이해됐어요? 윤준 이해됐죠? 태희 이해됐니? 다이도 이해됐죠? 지호 괜찮아? 오케이. 이렇게. 그래서 이쪽 다 똑같아요. 533번 나랑 또 같이 해보자. 533번 한번 파봐. 533번 한번 해봐. 나랑 같이 해볼 거야. 두 근이 있으면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고 문제 조건에 나오는 두 근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주면 됩니다. 그걸 표시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후 숙제 C요 B요? 지원이 B야 C야? 어차피 주말에 나올 거 그치? 태희 B야 C야? A야? A, B, C 숙제. 저 A요. 근데 아까 보니까 거의 다 했던데? 네, 모르는 거. 맞아요 A요. 윤진이는요? B예요. 다인이는 B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번 주 일요일도 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랑 같이 할 거야. 알겠어? 솔직히 그렇게 하고 가면 좀 뿌듯하잖아 주말에. 그치? 스카나 이런 데서 자다가 유튜브 보다가 그치? 갑자기 시험 때만 되면은 스포츠, 게임 방송 그 다음에 보지 않았던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재밌어. 그치? 근데 여러분들 이과가인데 과학 다큐멘터리가 그렇게 재밌어. 시험 때가 되면 그치? 공부 빼고 다 잘 돼. 공부 빼고 모든 게 만능이야. 그쵸? 그러니까 학원에 나와서 누군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때 차라리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끼는 지름길이니까 그렇게 하자고. 난 기말고사 때도 이렇게 할 거야. 시험 원래 한 달 전부터가 대비가 들어가거든. 근데 그 2주 전부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일요일에 나와가지고 같이 할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자, 해봐요. x제곱 플러스에 k-2에 그리고 궁금한 것도 일요일하고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다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원래 얘는 알파, 베타가 두 근의 관계인데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1이야. 그쵸? 그래서 알파 절대값에 베타 절대값이 3대1이야.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좋을까? 여러분들은 있잖아. 두 실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1이 되도록 하는데 그럼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가 3대1이에요. 어떻게 하죠? 하지 말고 일단 근의 크기를 가정하라니까? 근의 크기를 가정하라니까? 그러니까 근의 크기를 가정하는데 절대값의 비가 3대1이 되니까 얘는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와요. 어떤 경우의 수가 나와? 얘가 3대1, 얘가 1대3, 그치? 그냥 근데 여기 뭐 어떤 게 큰 게 더 안 나왔어? 그치? 두 실근의 절대값의 비가 3대1이 되도록 하라고 그랬지? 뭐가 3이고 뭐가 1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일단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고 가정을 하고 이때 두 근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첫 번째 알파 대 베타가 1대 절대값의 비가 3인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비례상수 t를 이용해서 두 근을 마이너스 t 대 t는 음수 3t라고 가정을 할 수 있겠지. 되겠어? 그럼 두 근의 절대값의 비가 1대 3이잖아. 그럼 마찬가지로 얘가 3대 1일 때에도 여기 t는 양수야. 그쵸? 이때에도 알파가 마이너스 3t 대 t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쵸? 됐나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 경우를 가정을 하자. 사실 똑같이 나올 것 같긴 한데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돼? 2t가 되죠. 두 근의 합은 2t지. 그치?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예분의 예분이니까 2 마이너스 k가 되겠죠. 맞나요? 자,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3t제곱이거든? 두 근의 곱이 이쪽에서는 예분의 a니까 12가 되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잠깐만.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t제곱이 뭐가 돼? 4가 돼서 t가 뿔마 2 이렇게 나오죠? 근데 t가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했으니 우리가 구한 t는 2가 되는 거고 두 근은 이제 마이너스 2하고 6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k 나오죠?
됐어요? 이렇게 돼도 어차피 이렇게 둬도 두근의 곱이 저렇게 되고 두근의 합이 저렇게 되고 똑같이 나올 거예요. T를 뭐로 한 거예요? 응? 야, 다시 봐. 내가 알파보다는 베타가 큰데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다고 가정할 건데 얘가 그러니까 음수고 얘가 양수라고 가정을 할게요. 됐어요? 근데 두근의 지금 관계가 3대 1이라고 나왔단 말이야. 그치? 그럼 어느 게 3이고 어느 게 1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얘가 3이고 얘가 절대값이 1이라고 가정을 할게. 됐어? 그런데 비례가 3대 1이니까 우리는 비례상수 문자를 하나 가정하라는 거야. t라는 걸로.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3t, 3대 베타가 t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t는 베타가 크니까 t를 베타라고 가정했지. 그러니까 t는 그냥 0보다 큰 거야. 이 t는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비례상수로서 가정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우리 이거 뭐랑도 똑같냐면 여러분들 이 차함수 그래프 있고 직선이 있고 내가 이 직선의 좌표를 뭔지 몰라. 그럼 그 x좌표를 뭐로 가정해? t로 가정하고 하죠. 똑같은 거예요. 됐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두근의 관계를 t라는 비례상수를 이용해서 세팅을 해주면 어차피 두근의 합인 마이너스 2t가 2 마이너스 k가 될 거고 두근의 곱인 마이너스 3t 제곱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2가 되잖아.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 t가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t가 0보다 크니까 t2 구해주고 그럼 우리가 구하는 k는 뭐가 되겠어요? 2 플러스 2t니까 2에다가 2t 4 더하면 k는 6이 되겠네. 끝. 됐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그쵸?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들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놓고 그런 알파하고 베타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전부 이쪽은 알파하고 베타에 관련된 다항식, 비례상수 놓고 근각계수의 관계 뭐 이런 패턴에서 많이 안 벗어나. 근각계수의 관계 쪽은. 알겠어?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가 이런 패턴에서 안 벗어나는 것들은 대부분 중난이도의 문제들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유형 14번까지만 할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뭘 보고 있냐면 2차 방정식의 풀이와 판별식과 근각계수의 관계로 스타트해서 앞에서 배운 것들로 중간 논리를 풀고 마무리를 해주는 그런 문제들을 보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은 문제가 많지. 이해됐어 이제? 그냥 2차 방정식을 푸는 거는 중학교 때 2차 방정식 풀이는 별로 양이 안 됐잖아요. 그쵸? 근데 고등학교에서 2차 방정식의 문제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이유는 풀이하고 판별식하고 근각계수의 관계라는 틀은 전혀 안 변하는데 그 뒤에 문제가 무궁무진하게 증가할 수 있어서 그래요. 왜? 계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됐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어차피 저 세 개의 틀 안에서 시작하는 거야. 이해돼서 태희? 졸려? 졸면서 안 졸릴게? 눈 감고 있는디? 오늘 지우가 눈이 제일 똘망똘망해요. 숙제도 그렇게 좀 해왔으면 좋겠는데. 해와. 자, 534번 볼게요.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에 k 플러스 1에 x 플러스 k 플러스 3 이꼴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구하는 것부터 먼저 보세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 제곱이 4예요. 그쵸? 제곱이 4가 되도록 하는 양수 k 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의 마이너스 2알파 베타라는 거 알고 있지? 전개해주면. 맞아요? 따라서 얘는 다시 풀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 뺀 거다. 이해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이때 이거는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가 k 플러스 1인 거, 알파 곱하기 베타가 k 플러스 3인 걸 이용해서 쇽 대입해주면 k에 대한 2차식을 풀어서 양수 k를 구해주는 문제로 빠지는 거지. 그치? 맞아? 어려워 안 어려워? 하나도 안 어렵잖아. 그치? 마찬가지로 이쪽은 다 난이도가 중난이도예요. 538번 하나 마무리할게요.
538번 보시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러면 식을 딱 구하라는 걸 먼저 봐.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관계에 이런 알파 베타가 나오면 항상 뭘 구해야 되는가를 먼저 보세요.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의 제곱 플러스 베타 이꼴 8을 만족하는 거. 근데 이걸 딱 봐도 얘는 아하 뭔가 인수분해 같은 걸로 묶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잖아. 보자마자. 그래서 여기는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을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요거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로 묶이고 얘가 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쪽은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베타 플러스 1이 8 되는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3k-2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3k-2고요. 알파 베타가 뭐예요? k고요. 그리고 이제 대입해주면 이것도 k에 대한 2차 방정식이지. 끝. 쉬워 안 쉬워? 쉽잖아.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는 어디까지 옵니다? 자, 잘 들어. 우리가 지난번에 오늘까지 숙제가 어디였냐면 복소수 유형 13까지였고 그 다음에 B단계는 짝수만 풀어오라고 해서 사사사 빼고 그럼 이제 유형 14 79페이지에서부터 B단계 전부 하고 C단계는 좀 빼놓고 2차 방정식은 유형 14 538까지 풀어오시면 되겠죠. B단계가 2차 방정식 B단계가 아니요. 복소수 B단계 짝수만 풀었잖아. 그치? 사사사 빼놓고 그럼 나머지 이제 홀수를 풀면 되겠지. 나머지 다 풀면 돼 이제. 그리고 2차 방정식은 538까지 푸시고요. 그 다음 2차 방정식 여기까지 하고 딱 한 장만 더 낼게. 105페이지 106페이지 야 숙제 할인 대박인 세일 12문제밖에 안 된 B단계 한 장밖에 안 냈잖아 추가로. 그쵸? 이 정도면 할만하죠. 그래서 과제 오늘 2차 방정식 유형 14까지 나갔고 복소수 유형 14하고 15A단계 복소수 B단계 전부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유형 1부터 유형 14까지. 근데 이게 양이 많아 보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할만할 거야. 그 다음에 복소수 2차 방정식 B단계 100 몇 페이지지? 절반. 딱 절반. 한 장. 105부터 106페이지까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해 오시면 될 것 같아요.